네, 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아주대학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시던 나비 넥타이까지 이렇게. 왜 그러신 거예요, 오늘? 이게 뭔가 좀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예, 강렬한데요. 그 분장실에서 스태프분이 여러 넥타이를 골라줘보더니 이게 너무 제격이라고 어떻게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어울리세요. 예, 네. 강합니다, 아주 임팩트가. 예. 감사합니다. 예. 요즘 또 비도 와가지고 우울하신 분들 많을 텐데 뭐 활력소가 나름 되네요. 아니, 우리 신상훈 교수님은 정말로 이렇게 저 포인트 하나 딱 줬을 뿐인데 호텔 매니저 같기도 하면서 저 링 위에 심판, 예, 심판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여러 가지 면, 나오네요. 여러 가지 얼굴이 많다는 네. 얘기예요. 매력적이십니다. 맞아요. 다양한 매력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발품의 미학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확한 정보 위에서는 앉아있지 말고 발로 뛰어라. 뭐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간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겠죠. 네. 뭐 발로 뛰어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발로 뛰는 거냐. 그래서 실제 발로 뛰어서 어떤 성과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실 이것을 이야기해 볼 때는 추상적으로 발로 뛰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례까지 가지고 나와본 예는 아마 드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발품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취업 성공과 연결되는지 이 카테고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손품과 발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품을 너무 스마트폰으로 팔아가지고 손이 지금 염자가 지금 와가지고 너무 아픈데. 정말로. 진짜로. 네. 근데 이 손품과 발품의 차이부터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사 지원서를 뭐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한다 아니면 직접 쓴다. 그런데 이 손품도 정보의 질이나 차이가 있듯이 손품도 굉장히 유익한 손품이 있습니다. 자필로 입사 지원서를 써보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자필로 입사 지원서를 쓰는 것 자체가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왜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실 마우스품이라고 하죠. 마우스만 가지고 계속 채용 정보를 보고 또 클릭을 해서 내가 입사 지원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손품을 판 다음에 발품을 같이 이어서 팔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어느 것 하나만 집중하지 말고 둘 다 그러니까 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마우스와 보행, 온라인 정보를 일단 찾아보고 발품도 찾으면서 발품도 이제 팔면서 네. 직접 뛰어다녀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자, 사례를 직접 들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금년 상반기 채용 전환 인턴제에 응시했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사례인데요. 네. 이제 집단 면접 상황에서 보통 이제 4인 1개조로 들어가는데 그 면접관이 아주 그냥 편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에게 편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회사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제자가 예, 저는 어제 실은 회사를 방문했었습니다. 어쩐 일로요? 물론 그 학교에서 그동안 이렇게 구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께서 꼭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사전에 방문을 해봐라. 그래서 방문을 통해서 뭐를 배웠느냐? 사실 회사 분위기도 좀 엿봤고요.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면접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마 정도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전철역에 내려서 회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게 입사를 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저께부터 저는 마음속에 걷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래요. 이 말을 했던 구직자와 처음입니다. 라고 했던 구직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볼 때. 준비가 되어 있고 좀 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준비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우리가 동시에 기회라는 단어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재원 MC도 항상 방송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디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예,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자고 있어 봐요. 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분 후에 그냥 펑크한 방송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예. 힘들죠. 이제 생계형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죠. 그래도 가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과연 그 학생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모든 사람은 사전에 회사 방문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행해보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라는 거죠. 당연히 합격했죠. 네. 정말 말 그대로 발품을 팔아서 그게 또 준비된 인재라는 걸 평가를 받아서 성공을 한 케이스네요.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면접을 가기 전에 입사지원서에서 네. 자신이 발품 팔았던 사례를 인용했던 학생이에요. 네. 사실 이제 이 친구는 누가 봐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모든 기업이 선호하는 정도의 학력, 스펙 네. 가졌죠. 뭐 Y대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친구가 올해 그 상반기 때 이제 공기업인 그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회사명을 밝히기는 그렇고 공기업인 담배를 파는 회사예요. 네. 그런데 네, 벌써 얘기했어요. 예. 이 회사가 대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반기 공채가 채용 공고가 뜨자마자 이 친구가 바로 대전에 있는 본사를 방문했던 거죠. 네. 그래서 본사를 방문해서 가보니까 야, 이 회사를 내가 꼭 가야 해라는 마음과 내가 꼭 입사를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회사를 진입로에서부터 이제 정문에 들어설 때까지는 뭐 아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정문 앞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왔느냐,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멘트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밝혀주지는 않더래요, 그냥. 네. 그냥 뭐 마치 그냥 무슨 잡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나 이 기회를 호기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이 회사 꼭 입사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입사를 하면 그동안 고객의 입장에서 이 회사를 봤지만 이제는 진짜 내가 주인의 입장으로서 이 회사를 개혁해보고 바꿔보겠다. 처음에 안내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반갑게 맞이하는 정도의 풍토부터 한번 바꿔보겠다. 내가 그래서 이 회사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반전의 기회를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인용을 하면 네. 일본에 160년 정도 된 선술집이 있는데요. 이 선술집 앞에는 항상 어떤 할머니가 꽃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요, 파는 꽃? 꽃 이렇게. 술집에 들어가는 고객에게 저기 손님 이거 하나만 사주세요. 이 꽃 하나를 팔면 우리 병원에 있는 손녀딸을 치료비를 낼 수 있고 손녀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사주십시오. 재곤엽 씨 같으면 이걸 그냥 넘길까요? 아니요. 사주죠 할머니. 예. 꽃을 사들고 문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면에 있던 자기 친구 본인을 맞이하는 거죠. 야, 꽃 샀구나 너. 할머니 또 할머니한테 산 거니? 그렇지. 할머니가 5년째 거짓말하는 거야. 네. 할머니가 5년째 저 꽃을 팔고 있는데 친구한테 사기당했구나. 이때 이 꽃을 사는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친구에 건배하자. 얼마나 다행이냐 그 할머니가 손녀딸이 없어서. 아픈 손녀딸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아이고. 진짜 아프지 않아서 그 할머니를 나는 너무 다행이다 친구가 건배하자. 네. 이게 뭡니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 친구가 사실 그 관점의 차이로 이 회사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를 적습니다. 내가 입사를 하려고 하는 동기는 사실은 이 회사를 그냥 표면적인 외형을 보고 지원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는 본사에 방문했었더니 본사에 가게 된 동기는 이러이러한 동기에서 갔는데 네. 가서 보니까 내가 꼭 입사를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굳혔습니다. 당연히 지원 동기에서 굉장히 크게 필터링이 된 거예요. 네. 사실 이 사례는 그 회사에 재직한 인사 담당 임원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정도의 발품을 판 학생이가 구직자라면 이 학생이 스펙이 상관없다. 누구든지 뽑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금상첨화격으로 굉장히 좋은 정도의 스펙을 가졌던 친구였던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사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요, 네. 사실 면접에서 우리 회사 온 첫 느낌이 어때요? 뭐 이런 거 종종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좋은 점만 찾아서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은, 그 회사에 좀 안 좋은 점을 네. 캐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돼서 이걸 좀 바꿔봐야 되겠다. 역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전 좀 신선한데요. 그게 네. 이제 대개 사례가 있는데요. 대기업일수록 절대 그 기업을 미화하지 말라. 미화. 왜? 이미 본인들이 많이 미화를 했어요. 네. 뭐 인재상,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지원 동기를 쓸 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때문에 되게 미화된 자기 정보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뭐 글로벌 시대의 인류 기업, 그다음에 초인류 기업 뭐 이렇게 써가면서 미화를 많이 쓰죠. 그런데 대기업일수록 문제점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문제점을 본인이 해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하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로 작용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회사를 제대로 알아서 그 기업을 미화하고 격려하고 자찬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지원 동기에 좋은 사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이제 발품의 미학을 이제 들려주셨는데요. 네. 직접 보고 느낀 거를 면접 볼 때, 그리고 지원서에 쓸 때 이렇게 딱 첨부를 해서 하면 진실로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네. 다시 한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발품의 미학을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행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은 알게 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았던 걸 행하는 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성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성과 측정은 행하는 행동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행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고 있는 건 참 많죠. 네. 행하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발품의 미학 오늘 새롭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자, 취업의 달인 오늘은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